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3권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1장 소속과 비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간단치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감각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어떤 공간은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공간은 우리를 밀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을 캐보는 거죠. 사실 이 장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왜 현대사회에 들어서 우리가 짓는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토록 소외시키는가? 오, 알렉산더는 이걸 소속감의 끔찍한 상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건물이 예쁘지 않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뭔가 감동적인 것이 빠져나갔다는, 뭐랄까,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 상실감을 설명하려고 알렉산더가 처음 보여주는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의 프라하 거리 풍경인데 네, 당연히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찬 얼굴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정반대의 감정, 그니까 깊은 두려움과 혼란을 읽어냅니다. 맞습니다. 그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라는 그 실존적인 불안감을 포착해요. 억압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벗어났지만 앞으로 닥쳐올 그 돈 중심의 세상에도 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알렉산더가 이걸 정치 이념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은 체제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으로 해석할 텐데 이걸 왜 건축과 환경의 문제로 연결하는 걸까요? 그가 알렉산더의 독특한 시각이거든요. 그는 이 프라하 사람들의 감정이 전혀 다른 맥락의 사진들, 예를 들어 80년대 런던의 이코노미스트 빌딩 같은 아, 그 차가운 건물 사진요? 네, 혹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어떤 포스트 모던 건물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요. 겉보기엔 세련됐지만 그 공간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죠. 맞아요. 특히 그 오클랜드 건물에 대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한 표현은 정말 신랄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겉모습만 친근하게 꾸몄을 뿐 그 본질은 우리를 소외시키는 차가운 기계와 같다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정치 체제든 건축 양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거대한 힘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진 환경. 네, 그 쪽에서는 개인이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게 한국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 사진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창문. 알렉산더의 표현대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장소들이죠. 깨끗하고 기능적일지는 몰라도 걸으면서 아, 여기는 내 동네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요. 맙소사, 저들이 여기서도 저러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깊은 무력감, 이것이 바로 비소속의 핵심 증상입니다. 알렉산더의 진단은 명확해요. 이런 환경들은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는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과정이 아니라 네, 오직 효율과 이윤 추구라는 비생명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숨이 막히네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럼 이 소외감과 무력감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그 소속감이 충만한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건가요? 인도의 한 작은 마을 사례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브라라는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아주 생생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마을 남자들이 각자 자기 집에 있던 나무 침상을 들고 나와요. 침상을요? 밖으로요? 네, 공동 마당에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담배도 피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와, 거기서 아침을 맞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너무 과거를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내 집 문만 열면 바로 마을의 거실이 펼쳐진다면 혼자 있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알렉산더도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는 건 잠을 밖에서 자는 풍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네, 그 밑에 깔린 핵심 원리.
바로 공간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통제권. 그 공동 마당은 건축가가 설계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수십 년에 걸쳐 함께 만들어내고 가꿔온 말 그대로 그들의 공간이었죠. 아, 그들만의 공간이었군요. 그래서 거기서는 꽃향기를 맡거나 담배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머물며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통제권. 그게 핵심이군요. 현대의 공공공간,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눕거나 하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시선을 받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용도 외의 행동은 금지되는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그 인도 마을에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훨씬 유연했고 그 공간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크라지라는 노인이 파이프를 물고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존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없어봤던 소외감을 주는 건물들은 어떤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벽지 색깔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네요. 결국 소속감의 문제는 디자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권력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누가 그 공간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네요. 자, 그럼 이 통제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소속감을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을 제시한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 기둥은 독특한 사적 공간입니다. 내 집, 내 방, 내 사무실 같은 공간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개성과 삶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양이 발 타고 찍힌 긁힌 자국 투성이 콘크리트 조각이라도 사랑스럽다. 이는 인용구가 정말 와닿았어요. 아, 그 구절이요? 네. 완벽하고 매끈한 것보다 서툴고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고 가꾼 흔적이 깃든 공간에 더 애착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미가 깃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사회의 거실 역할을 하는 공공공간입니다. 사회의 거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 같은 곳을 의미해요. 요르단의 이스트 와다트 지역에서 찍은 4개의 현관문 사진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 그 사진 저도 봤어요. 현관문 4개가 나란히 있는데 모양, 색깔, 장식이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문은 화려하고 어떤 문은 소박하고 그게 단순히 디자인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문 뒤에 사는 가족들의 삶과 개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문들이 그렇게 다채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거대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시공한 게 아니거든요. 아, 각각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취향에 맞게 직접 만들거나 꾸몄기 때문이죠. 즉, 통제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통제권이네요. 네. 알렉산더는 이것이 돈으로 과시하는 부유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소속감의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내 삶의 필요와 개성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때 비로소 그 공간은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하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사적인 공간, 다른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공적인 공간. 이 두 가지가 소속감을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요즘 웬만한 도시에는 잘 꾸며진 개인 공간도 있고 근사한 공원이나 광장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소외감을 느낄까요? 제 아파트도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멋진 공원도 있지만 그 둘은 완전히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마지막 핵심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 두 공간은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안 되고. 반드시 서로 맞물리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둘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맞물리고 접촉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파트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거쳐 차를 타고 공원으로 가는 과정에는 어떤 접촉도 없긴 하네요. 오히려 단절의 연속이죠. 네. 그렇죠. 그 단절된 공간, 즉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같은 곳들이 바로 알렉산더가 죽은 공간이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죽은 공간이요?
다시 인도의 바브라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의 공동마당은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각 가족이 자기 집이라는 사적 공간을 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아, 사적인 행위가 공적 공간의 형태를 직접 빚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마당은 다시 공동체가 함께 가꾸고요. 말 그대로 내 집 문을 열면 단 한 걸음 만에 사적인 세계에서 공적인 세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 그 한 걸음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군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딱 맞물려 돌아가는 이미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구현한 사례도 있나요? 책에 나오는 일본의 A신학원 캠퍼스 사례가 그런 건가요? 네, 아주 좋은 현대적 적용 사례입니다. 비 오는 날 찍은 흐릿한 사진이지만 알렉산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잘 드러나요. 어떤 식이죠? 학생들을 위한 공공의 거리 바로 옆에 창문을 통해 정원이 딸린 사적인 교실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가 고개만 돌리면 거리에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이 보이고 원하면 바로 뛰어나가 합류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캠퍼스를 그렇게 만든 과정이잖아요. 아, 과정이요? 건축가가 혼자 설계한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리의 위치나 교실의 디자인을 함께 결정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그들의 것이고 그들은 학교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또 통제권과 참여의 문제로 돌아오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디자인, 즉 공간이 맞물리는 구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과정에 사용자가 직접 참여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공간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스며들고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이 탄생하는 거죠. 그 흐릿한 사진 속에서 알렉산더가 절묘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네. 그건 아마도 공간 자체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 깃든 사람들의 애정과 주인의식에서 오는 생명력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처음에는 건축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소속감이란 건 단순히 좋은 환경을 제공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권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알렉산더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요? 네. 공간의 형태를 결정할 권력, 즉 통제권이 소수의 개발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아, 비로소 공간은 생명력을 얻고 우리는 그곳에 깊이 소속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라.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건축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군요. 네. 결국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건 첫째로 나만의 개성이 담긴 독특한 사적 세계를 만들고 둘째로 그 사적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공동의 소속감을 주는 공적 세계를 가꾸는 것.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구조의 본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두 세계가 서론을 만들고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역동적인 관계가 핵심이죠. 알렉산더가 이 글을 쓴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지금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집, 동네, 그리고 일터, 그중 어디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시나요? 또 어디에서 알렉산더가 묘사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만약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바꿀 작은 통제권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간을 조금 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작고 어쩌면 불완전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